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복의 장삼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빚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이고 진사나리, 올해도 흉년이 들어 이자밖에 갚을 수가 없구먼요. 아니 벌써 몇 년째인가? 금년은 나도 더 이상 안 되겠네. 아이고 진사나리, 금년까지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아,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정 못 갚겠으면 자네 아들 정구라도 머슴으로 보내주시게. 그렇지 않아도 머슴이 하나 일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일손이 필요하다네. 정구 아버지는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봤지만 완고한 김진사는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정구를 머슴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고 정구야, 내겐 미안하게 되었구나. 김진사가 어찌나 완고한지 이 애비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단다. 너무 염려 마시어요, 아버지. 지가 김진사 댁에 들어가서 3년만 일하면 빚도 모두 청산될 수 있으니 차라리 잘 된 게 아니겠어요. 그래, 어차피 일이 된 것, 김진사 댁에 가서 일하더라도 항상 몸조심해야 하느니라. 알았어요, 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김진사 댁 머슴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한밤중에 밖으로 나와 가족들 모르게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갓 20살이 된 정구는 김진사 댁에 들어가 머슴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김진사는 착하고 성실한 정구를 좋게 보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빚 대신 정구를 데려다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거라. 진사나리께 내가 온다는 말은 들었다. 이 집의 일은 내가 모르는 게 없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내게 물어보거라. 알겠구먼요. 그런데 형님은 이 집에 오래 있었나 보네요. 집안일을 모두 알 정도면 꽤 되지 않았나 싶구먼요. 뭐 나도 이 집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되었느니라. 아, 그렇군요. 1년만 되어도 형님처럼 일을 알아서 척척 잘할 수 있는 것이구먼요. 정구는 일하다 모르면 10살 위인 봉추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정구는 김진사 집 일에 적응해 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추수가 끝나고 정구는 겨울에 쓸 장작을 패려고 뒷마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뒷마당 담벼락에서 아씨가 발끝을 세우며 감을 따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정구가 얼른 달려가 말했습니다. 지가 감을 따드리갑쇼, 아씨. 정구 목소리에 아씨가 고개 돌려 정구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새로 운 정구로구나. 그렇습니다요, 아씨. 그럼 내가 좀 따줘. 저기 저것 아주 잘 익은 놈을 따주면 돼. 알았구먼요, 아씨. 잠시만 이리 나와 계셔요. 정구는 아씨를 나오게 하고 제자리에서 폴짝 뛰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씨가 원하는 감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질 않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뒤로 몇 발짝 물러났다가 잽싸게 달려가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을 따긴 땄는데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말았지요. 아니 어디 다치진 않았느냐? 저는 괜찮습니다요. 아니다. 내 손등에서 피가 나지 않느냐. 뭐 살짝 긁힌 것뿐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씨. 상처에 덧나면 안 되니 어서 날 따라오너라. 아씨는 정구의 손을 잡아 끌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구 손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정구는 가슴이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가 약 바른다고 정구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씨의 손은 목화솜처럼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찬물 한번 묻히지 않은 배곡같이 예쁜 손이었지요. 이제 됐다. 아니 그런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벌겋니? 어디 또 아픈 것이야? 아니요요, 아씨. 정구는 후다닥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달려가 심호흡을 크게 하였지요. 그런데도 뛰는 가슴이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정구는 장작을 사정없이 패기 시작하였지요. 쉬지도 않고 정신없이 장작을 패다 보니 얼굴과 온몸이 온통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 얘 정구야. 내가 평소 일을 잘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장작을 그리 패대면 내 손목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거라. 알겠습니다요, 진사나리. 3일은 패하는 장작을 정구는 하루도 안 돼 모두 패고 말았지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씨의 포근하고 따뜻한 손의 촉감이 계속 생각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씨는 사람이 아니야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가 맞구먼. 정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머릿속에서 아씨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니 얘 정구야, 요새 뭔 일이 있는 것이야? 어째 일하다 말고 넉나간 사람처럼 먼 산만 보는 것이야? 정구가 자꾸 먼 산만 보고 넉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있자 김진사댁 여종 점순댁이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지한테 뭔 일이 있겠어요. 아무 일도 없다면 다행인데 내가 하는 꼴이 꼭 뭔 일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점순댁 말에 정구는 하던 밭일을 정신없이 하였습니다. 점순댁은 밥 준비하느라 먼저 들어가고 정구는 하던 일을 마저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지요. 얘 정구야, 잠시 이리 와봐. 집에 들어가니 아씨가 정구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정구는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지요. 왜 그러세요, 아씨? 아씨는 정구를 데리고 모퉁이로 돌아가서 정구의 손을 잡고 손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정구의 심장은 또 방망이질을 시작하였지요. 많이 좋아졌구나. 며칠만 더 있으면 상처가 아물 것 같아. 아니, 그런데 또 어디가 아픈 것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이야? 벌개진 정구의 얼굴을 보고 아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씨. 그럼 지는 뒤가 급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요. 정구는 후다닥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씨 앞에서 얼굴이 붉어진 정구는 부끄러워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지요. 방으로 돌아온 정구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는 아씨만 봐도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뛰는 것일까? 그렇게 정구의 가슴 속에는 아씨의 자리가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구가 밭일을 하다 말고 큰 것이 마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산속으로 들어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신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정구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가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정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머슴 봉추가 마님하고 일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마님이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숨 넘어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병으로 세상을 일찍 뜨자 김진사는 젊은 여인을 세부인으로 데려왔었지요. 그런데 젊은 세부인이 봉추하고 눈이 맞아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정구는 뒷걸음으로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달려가 일을 시작하였지요. 헌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평소 젊은 마님이 너무 예뻐 김진사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젊은 부인이 봉추하고 노란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지요. 이러다 큰 사단이 나는 것 아니야. 진사나리가 아시는 날에는 목숨이 2개라도 살아남지 못할 것인데 봉추 형님은 어쩌자고 저러는지 큰일 났구먼. 정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던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씻고 밥 먹으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벌렁 누워있던 봉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나 없이 혼자 일하느라 수고했다. 배고플 테니 어서 밥 많이 먹어라. 정구는 봉추가 왠지 딴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겉으론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마님과 노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인간의 탈을 쓰고는 있었지만 속에 들은 것은 꼭 여우 같았습니다. 형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요. 아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배부를 수 있단 말이냐. 형님은 밥 말고도 이것저것 드시는 게 많으니 배는 안 고플 것이 아니요. 내가 혼자 일하다 보니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헛소리를 다 하는 것을 보니. 정구는 얼른 밥 먹고 봉추방을 나왔습니다. 한시라도 한 방에 같이 있는 게 왠지 불편했기 때문이었지요. 밥상을 들고 정구방에서 나온 정구는 점순댁이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잘 먹었어요.
그래, 그런데 요새 봉추는 뭐 하느라 바쁘고 너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이냐? 봉추 형님은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으니 어쩔 수가 없구먼요. 그러니 할 일 없는 지라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래도 같이 머슴살이 하면서 너무 혼자만 열심히 하지 말어. 똑같이 세경받고 일하면서 누구는 놀고 누구는 죽어라 일하고 불공평하다뇨. 네, 알았어요, 아줌니. 정구는 부엌에서 점순댁에게 밥상을 넘겨주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씨는 저 많은 별들 중에 한 곳에서 왔겠지? 별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니 정구는 아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 정구는 불 켜진 아씨방 쪽으로 가보았지요. 아씨는 지금 주무실까? 아니면 자수를 놓고 계실까? 정구는 불 켜진 아씨방을 보면서 아씨가 뭐하고 있을지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여기서 뭐하니? 정구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은 마님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정구는 어쩔 줄을 몰라 무엇라 답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지요. 나오셨어요, 작은 마님. 아니, 뭐하고 있었냐고 내가 묻지 않느냐. 그것이 좀 전에 쥐새끼 한 마리가 아씨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요. 호호 그러느냐, 그 쥐새끼가 혹시 사람은 아니더냐? 아니면 내가 그 쥐새끼일 수도 있고 호호. 정구는 마님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작은 마님이 정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말했지요. 내가 미순이 방을 훔쳐보는 것을 보니 미순이를 마음에 품은 것이냐? 아니, 작은 마님, 지가 언감생심 어찌 아씨를 마음에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요? 아니, 그럼 이 아심한 시각에 내가 어찌 미순이 방을 훔쳐본단 말이냐? 당황한 정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도 이제 20살이 넘었다 했지. 그럼 이제 너도 성인이니 알 것은 다 알겠구나, 호호. 내 너에게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내일 5시쯤 뒷산 큰 바위 아래로 와보거라. 정구는 큰 바위 아래에서 마님과 봉추가 일을 치르는 것을 보았기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마님, 뒷산에는 무슨 볼 일이 있으신감요? 오라면 올 것이지 무슨 말이 맞느냐? 내가 미순이 방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진사나리가 알면 좋겠느냐? 아이고, 마님, 제발 그것만은 말씀하지 말아주셔요. 지가 내일 큰 바위 아래로 가겠구먼요. 호호 그래. 진작 그리 나올 것이지. 왜 이렇게 빼는 것이야? 방으로 돌아온 정구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일 뒷산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정구는 잠 한숨도 자지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오가 되어 정구는 뒷산 큰 바위 아래로 향했지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이야? 한참이나 기다렸잖니. 작은 마님은 정구가 오자 화를 내는 듯 하더니 이내 미소를 띠고 정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구의 옷고름을 풀었지요. 그러자 정구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여자 경험이 없던 정구는 어쩔 줄을 모르고 덜덜 떨고 있었지요. 아이, 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이야? 안 잡아먹으니 걱정 말거라. 작은 마님은 어느새 정구의 바지끈까지 풀고 깊숙이 손이 불쑥 들어왔지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정구는 후다닥 바지를 끌어올리고 냅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얘 정구야. 어딜 가는 것이야? 어서 이리 오지 못해? 정구는 마님이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죽어라 달리기만 했지요. 아니, 저 녀석이 쑥맥이야 뭐야? 어찌 저러고도 사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어. 잔뜩 화가 난 작은 마님은 투덜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편 죽어라 달려간 정구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씨가 정구를 불렀습니다. 얘 정구야, 왜 이렇게 뛰어오는 것이야? 뭔 일 있어? 아니요, 아씨. 아무 일도 없구먼요. 그런데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구나. 잘 되었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주렴. 정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아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아씨가 정구를 감나무 밑으로 데려갔지요. 오늘은 저 감을 딸 것인데 내가 또 다칠 수 있으니 잠시 앉아봐. 아씨 말에 정구는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씨가 정구 목에 올라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정구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씨의 향긋한 향내가 콧속을 자극하고 허벅지의 부드러운 살결이 목 전체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천천히 일어서 봐. 정구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봐. 정구는 아씨가 시키는 대로 조금씩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아씨가 힘을 주는 듯 하였는데 아씨의 허벅지가 정구의 목을 강하게 조이고 있었지요. 휴 땄다. 이제 됐어 내려줘. 그러자 정구는 아씨를 내려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아. 정구야 하고 입 좀 벌려봐. 아니 아씨 지는 괜찮아요. 그러니 아씨가 맛있게 드셔요.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홍시감 따느라 내가 다치기도 하였으니 오늘은 너부터 먹어봐. 그러니 어서 입을 크게 벌려. 아씨 성화의 정구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러자 물컹하게 잘 익은 홍시감이 입속으로 쏙 들어왔지요. 아씨가 입에 직접 넣어준 홍시감은 참으로 달고 맛있었습니다. 목 뒤로 넘기기 아까울 정도였지요. 어때 맛있지? 네 아씨, 엄청 달고 맛있구먼요. 정구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아씨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똑같은 자세로 홍시감을 몇 개 더 따먹었답니다. 그러자 정구도 어느새 기분이 무척 좋아져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과의 일은 언제 있었냐는 듯 정구는 아씨와 홍시감 따먹는 일에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정구는 아씨와 헤어져 방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밝은 미소 환하게 웃는 아씨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였지요. 덕구는 그렇게 아씨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요. 그런데 작은 마님이 아침 일찍부터 정구를 불렀습니다. 정구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작은 마님을 찾아갔지요.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오거라. 올겨울은 다른 해보다 더 추울 수가 있으니 단단히 준비를 해놓아야겠다. 알겠습니다요 작은 마님. 나무는 뒷산 큰 바위 아래에서 하거라. 정구는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꼼짝없이 뒷산 큰 바위 아래를 또 가야만 했기 때문이었지요. 알겠습니다요 작은 마님. 대답은 했지만 정구는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고심 끝에 누워서 자고 있는 봉추를 찾아갔지요. 형님 일어나 보셔요. 그러자 봉추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침 일찍부터 뭔 일이야? 작은 마님께서 형님 보고 뒷산 큰 바위 아래에서 나무 해오라 했구먼요. 작은 마님이 그랬단 말이지 흐흐. 그래 알았으니 너는 가서 네 할 일이나 하거라. 정구는 봉추방을 나와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한편 뒷산 큰 바위 아래에서는 정구 대신 봉추가 나타나자 작은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작은 마님 며칠이나 되었다고 또 생각이 나셨는감요 흐흐. 어떻게 알고 온 것이야? 작은 마님이 정구한테 시키지 않았는감요. 오늘도 지가 뻔때를 보여주겠습니다요 흐흐. 아니다 오늘은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다. 그러니 다음에 보자꾸나. 속이 상한 마님은 그대로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니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쯧쯧. 보아하니 작은 마님은 날 부른 게 아니었어. 정구를 불렀는데 이 녀석이 나한테 떠넘긴 거였구만. 뭐 그렇다 해도 이제 상관없지. 암. 이 짓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먼. 마지막 도장 하나만 찍어내면 이제 내일도 다 끝나는구나. 한편 집으로 돌아간 마님은 정구를 찾아보았습니다. 헌데 정구는 집안 어디에도 없었지요. 정구는 늦게까지 일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을 나갔지요. 그러다 보니 작은 마님은 집에서 정구를 통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봉추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작은 마님과 봉추의 밀월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안대감이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김진사 집을 찾아왔지요. 이복의 김진사, 이달 내로 이 집을 모두 비우시게. 아니 집을 비우라니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아, 자네가 내게 땅과 집을 모두 팔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제 집도 비워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대감께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판 적이 없습니다요. 오, 그렇단 말인가? 여기 이렇게 거래 문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판 적이 없다. 그렇다면 자네는 내게 사기를 친 것이구먼. 이보시게 사또, 자네도 들었지 않은가? 당장 이자를 사기죄로 감옥에 쳐넣으시게. 여보라, 이자를 당장 포박하라. 사또는 김진사를 포박하여 감옥에 넣고 말았습니다. 김진사가 아무리 항변을 해보아도 거래 문서에 도장까지 찍혀 있으니 결국 김진사만 사기죄가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김진사의 식솔들은 모두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봉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단 말이냐. 내가 이 꼴 보려고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야. 작은 마님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한편 일 마치고 돌아온 정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길가 담장 밑에서 울고 있는 아씨에게 달려가 보았지요. 아니 아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구나. 갑자기 아버님이 사기죄로 옥에 갇히시고 우린 쫓겨났단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진사나리께서 무슨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버님께서 집과 땅을 모두 팔았다고 하더구나. 헌데 아버님은 판 적이 없다 하셨어. 정구는 아씨 말을 듣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씨 우선 저의 집으로 가셔요. 집은 누추하지만 밤이슬은 피할 수 있으니 길바닥보다는 나을 것이구먼요. 정구는 너무 놀라 걷지도 못하는 아씨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님도 점순대가 아줌니도 같이 가셔요. 아이고 얘 정구야. 우리가 다 가면 내가 힘들 것이야.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니 염려 말고 따라오셔요. 그런데 봉추 형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글쎄, 난리가 나고부터 코빼기도 비치질 않는구나. 아니 봉추 형님은 이 난리에 어디를 갔담? 정구는 아씨를 업고 앞장서서 먼저 걸었습니다. 그러자 점순댁이 뒤를 따라오고 그 뒤에서는 작은 마님이 훌쩍이며 따라왔지요. 아니 정구야, 이게 다 뭔 일이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우선 아씨부터 방으로 모셔야 해요. 정구는 아씨와 작은 마님을 방으로 모시고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다냐? 진사나리 같이 부자인분도 감옥에 갇히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어떡하려고 작은 마님과 아씨까지 다 모시고 온 것이야? 우선 기거할 곳이 없으니 모시고 왔어요. 무슨 대책은 있는 것이냐? 지금 무슨 대책은 없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겠지요. 정구 아버지는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입까지 늘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헌데 방 안에서는 아씨와 작은 마님이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구는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감을 따먹으며 즐거워하던 아씨의 기억이 정구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구는 아씨를 위해서라도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헌데 정구는 아씨가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사나리는 판 적이 없다는데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았지요. 그리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방으로 들어가 작은 마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작은 마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아시는 게 있는감요? 나도 어쩌다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아씨도 작은 마님도 아는 게 없다 보니 정구는 무척 답답하였습니다. 봉추 형님은 뭐 좀 알고 있으려나? 그런데 정구는 봉추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봉추 형님은 뭔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정구는 일단 봉추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추가 갈 만한 곳을 모두 찾아보기 시작하였지요. 헌데 아무리 찾아봐도 봉추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정구는 김진사라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정구는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님 좀 만나보려 왔구먼요. 너는 누구인데 김진사를 만나려 한다는 것이냐? 지는 진사나리 댁 머슴입니다요. 뭐시라 저리 썩 꺼지거라. 잠시만 만나면 됩니다요. 아니 이 녀석이 혼쭐이 나봐야 말귀를 알아듣겠느냐? 포졸은 정구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를 못 보고 돌아 나온 정구는 김진사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방법을 찾던 정구는 술과 고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관아의 담장을 넘었지요. 그리고 옥사가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술과 고기를 놓고 숨어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옥문을 지키는 포졸들이 음식을 발견하고 보자기를 풀어보았지요. 그러자 노고가 많다는 사또의 편지를 보고 기분 좋게 술과 고기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더니 급기야는 잠이 들고 말았지요. 정구가 술에 잠자는 약을 타놓았기 때문에 포졸들은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작은 마님에게 부탁을 했었지요. 그리하여 정구는 옥사 안으로 들어가 김진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진사나리 저입니다요 정구. 그러자 김진사가 벌떡 일어나 정구를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곳을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시간이 없으니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지에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러자 김진사는 크게 한숨을 한 번 쉬고 정구에게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안대감이 내 땅을 탐냈었다. 내 땅이 안대감 땅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이었지. 헌데 이번에 나도 모르는 거래 문서에 내 직인이 찍혀 있더구나. 그러니 반적이 없다고 하는 나의 주장은 사기죄가 되어버린 것이지. 에휴. 그렇다면 진사나리도 모르는 문서의 도장은 누가 찍었단 말입니까요? 나도 그것이 의문이다. 도대체 누가 찍었는지 종잡을 수가 없구나. 진사나리, 이번에 이 사단이 나고 갑자기 봉추 형님이 사라졌구먼요. 혹시 나리께서는 뭔가 의심되는 게 없으신지요? 봉추는 그 전에 있던 머슴이 나가고 없자 이방이 내게 추천해준 아이란다. 그렇다면 이방과 안대감은 어떤 사이인지요? 이방은 안대감 힘으로 이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만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구나. 김진사의 이야기를 들은 정구는 뭔가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뭔가 더 의심되는 것은 없으신가요? 글쎄다, 봉추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뭔가 의심스럽긴 하구나. 진사나리, 지가 미약은 하나 최선을 다해서 진사나리의 억울함을 풀어보겠습니다요. 정구 말에 김진사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정구는 김진사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관아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았지요. 이방은 안대감이 시켜줬고 봉추는 이방이 김진사에게 추천했고, 그런데 김진사의 거래 문서에 도장이 찍혔고 김진사가 옥에 갇히자 봉추는 사라졌으니 봉추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실마리를 풀을 수가 있을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정구는 이방의 집으로 찾아가 이방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방의 뒤를 밟다 보면 봉추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지요. 그렇게 이방을 숨어서 살펴보고 있던 어느 날 이방이 밖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구는 멀찍이서 이방의 뒤를 쫓아갔지요. 그런데 이방이 안대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구는 안대감의 집 뒤 담장을 넘어가 안방 뒷문을 통해 이방과 안대감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아직도 처리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밤 천마산 암자로 살수를 보내 봉추를 처리할 것입니다요. 그자가 입을 여는 날에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
어서 그 입부터 막아야 하느니라. 잘 알겠습니다요, 대감. 정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봉추가 뭔가를 알고 있고 그래서 봉추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안대감 집에서 빠져나온 정구는 죽으라고 달려서 천마산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쉬지 않고 달렸지요. 그리하여 해질 무렵 천마산 암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추가 묵고 있는 방으로 불쑥 들어갔지요. 아니, 내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것이냐? 형님을 살리려고 죽으라고 달려왔지라. 아니, 나를 살린다니 그것이 뭔 말이냐? 일단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아니, 내가 왜 널 따라 나선단 말이냐? 그리하여 정구는 어쩔 수 없이 그간 있었던 자초지종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정말 내 말이 맞는 것이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오늘 밤 바로 알 수 있을 것이오. 정구는 벽에를 이불 속에 넣어 사람이 자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암자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봉추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점점 흘러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1시각쯤 지나자 시커먼 옷을 입은 검은 그림자 2명이 봉추가 묵고 있는 방으로 검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내는 다시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암자 이곳저곳을 다 뒤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봉추를 찾지 못한 두 사내는 투덜거리며 암자를 내려가고 말았지요. 형님 보셨소? 내 말이 맞지요. 그러게 말이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내가 그 짝이 났구나. 봉추는 자신을 죽이려 한 안대감과 이방에게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대 봉추 형님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소.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만 한다고 했소. 그러니 이 일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돼요. 봉추는 김진사하고 앙숙인 안대감이 이방을 시켜보낸 첩자였습니다. 김진사 땅이 안대감 땅의 중간에 박혀 있다 보니 안대감은 김진사가 눈엣 가시 같았었지요. 땅을 팔라 해도 김진사가 팔지를 않으니 안대감은 이방을 시켜 봉추를 김진사 머슴으로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안대감은 이전에 있던 김진사 머슴들에게는 돈을 주어 모두 내보내고 대신 봉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었지요. 그리하여 봉추는 젊은 마님과 안방에서 정을 통하면서 땅거래 계약서에 김진사의 도장을 찍어왔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봉추가 땅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오자 안대감은 더 큰 욕심이 생겼지요. 그리하여 안대감은 김진사를 마을에서 완전히 쫓아낼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리하여 집문서도 계약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오라 하였지요. 그래, 내 말대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판이구나. 봉추는 자신이 빼돌린 문서와 만약을 위해 대비한 이방과 안대감의 비리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정구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형조정랑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지요. 아니, 그 말이 사실이냐? 여기 그동안 내가 이방과 안대감 밑에서 일해오면서 모아온 증자들이오. 봉추에게서 증자를 받아본 형조정랑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살아서는 못 나오겠구만. 여봐라, 대물을 잡으러 갈 것이니 채비들 하거라. 증자까지 모두 확보된 형조정랑은 형조관군을 이끌고 안대감과 이방을 잡으러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고신을 견디지 못한 이방이 모두 발설을 하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안대감과 이방은 옥에 갇혀 살아서는 나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추도 죄가 있다 보니 곤장을 맞고 풀려날 수는 있었지요. 그리고 김진사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씨와 작은 마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이게 다 정구 내 덕분이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더냐. 지보다도 봉추 형님이 용기를 내서 자수를 해주어서 일이 잘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요.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이미 세 부인이 봉추와 노란한 사실을 알게 된 김진사는 화가 났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마님은 내쫓고 말았지요. 예, 정구야. 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그동안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는 데만 내 인생을 모두 바쳤더구나. 그리고 모아놓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헌데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할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내 생각이 많이 바뀌더구나. 그리고 신분이라는 것도 나를 가두는 또 하나의 감옥이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김진사는 옥사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덧없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게 되었지요. 양반이라는 그놈의 채통 때문에 맘대로 웃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했단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한 게 너무 많았지. 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 미순이만큼은 양반이라는 옥에 갇혀 살게 하고 싶지가 않단다. 김진사는 크게 한숨을 쉬고 말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평소 내가 우리 미순이에게 무척 잘해주고 있다는 것을 내 익히 알고 있다. 해서 내가 미순이 신랑이 되거라. 그리하여 평생 우리 미순이를 행복하게 해주거라. 김진사 말에 정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진사날이 지가 어떻게 언감생심 아씨와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요? 당치도 않구먼요. 너도 내 입장이 되어보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미순이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내년 봄이 되거든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 나는 이제 살 날도 많지 않으니 우리 미순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리하여 정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아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아씨, 지와 혼인한 것을 후회는 하지 않으시는지요?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말고 부인이라 불러주셔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제 서방님이 된 것을 너무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서방님처럼 착하고 성실한 분이 제 서방님이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 사랑하며 꿈같고 달콤한 신혼 첫날 밤을 보냈지요. 그리고 김진사의 재산까지 물려받은 정구는 아버님께 집도 새로 지어드리고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주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빚 갚으라고 보냈더니만 예쁜 색시까지 얻고 재산을 통째로 물려받았구나 하하. 아버지는 정구가 너무너무 기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구가 자기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지요. 그렇게 정구네와 김진사의 가족은 한 가족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반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정구처럼 말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